음식물의 여행 5번째예요. 오늘 이제 요 음식물의 재료 할 때 필요한 게 가위하고, 그 다음에 투명 테이프, 그 다음에 네임펜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교재 21쪽이에요. 자, 생각의 씨앗을 보면은, 자, 우리는 왜 음식물을 꼭꼭 씹어야 할까요?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입속에 자연 소화제인 침, 그죠? 침 속에 뭐가 있죠? 소화 요소인 아밀레이스가 있죠. 아밀레이스.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가 뭐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밥을 꼭꼭 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다발이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 탄수화물을 몇 당으로 분해시켜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몇 당으로 분해가 되면은 이 몇 당이 단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밥을 씹고 있으면은 단맛이 나는 거예요. 음식물이 입안에서 얘가 충분히 씹어서 이제 뭐냐면은 한 50% 이상이 이렇게 잘게 부서져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얘가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위나 작은 창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 위나 작은 창자에 큰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소화를 시킬 때 나중 소화 과정에서 좀 부담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50% 이상이 이렇게 소화가 됐다면은 또 어떠냐면은 위장병에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꼭꼭 씹어야 됩니다. 몇 번 씹으라고 하죠, 보통? 그렇지, 30번 이상 꼭 씹어야 돼. 이게 지금 시기가 있어. 이게 무슨 시기일까, 얘들아? 무슨 시간일까요? 아침 8시. 보통 아침 식사 언제 하지? 보통 한 7시에서 8시 사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보통 또 12시에서 1시 사이에 또 점심을 먹고 저녁은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또 저녁을 먹죠. 안 그런 친구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러면은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인데 이 밥 먹는 시간 옛날에는 그럼 시계가 없었잖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밥 먹는 시간 알았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시계. 배꼽시계. 이제 밥 먹을 때 되면은 만약에 배가 고프면 꼬르르 하고 소리 나잖아요. 꼬르르 하고 소리 나는 이유는 뭘까? 평소 때 우리 위 있잖아요. 그죠? 이 위는 계속 운동을 하는 거야. 계속 운동을 하니까 만약에 위 속에 만약에 음식물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지만 음식물이 없어. 비었어. 그런데도 이제 얘가 계속 운동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위 속에 있는 공기도 어떻게 돼요? 공기도 이제 그 안에서 같이 이제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공기가 터지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소장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기가 터지면서 소장으로 가는 소리가 꼬르륵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위가 비었다는 얘기지. 자, 위 속에 있는 공기가 작은 창자로 이렇게 쭉 내려갈 때, 그죠? 내려갈 때 꼬르륵하고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소화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양소를 우리 몸속에 이제 들어가게 했잖아요. 자,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죠? 제일 채소 단위가 세포로 되어 있죠. 이건 들어봤죠? 그죠? 세포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세포 속에 영양분을 다 골고루 이제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세포가 건강하게 살고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우리 몸도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되죠. 네, 그런데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요. 맞죠? 그럼 굉장히 작은데 어떻게 그럼 그 세포 속으로 영양분을 넣어줄까? 그 정도로 우리도 또 잘게 부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먹은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이제 들어와서 에너지원이나 몸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잘게 부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이 영양소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그죠? 탄수화물의 이제 탄수화물이 제일 많은 음식들이 뭐냐면은 빵, 아니면은 밥, 아니면은 곡물들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단백질 그러면은 보통은 육류, 아니면은 생선, 아니면 닭,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 두부도 있어요. 두부, 콩 종류, 그죠? 그다음에 지방 하면 뭐가 있죠? 지방 종류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음식물 조리할 때 이렇게 튀긴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지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안에 이제 지방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을까? 보통 생선살이나 아니면 육류살 이렇게 사이사이에 또 지방도 있잖아. 그죠?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비타민이 제일 많은 거는 뭐가 제일 어디에 많죠? 채소나 과일에 많죠? 그 다음에 무기질.
무기질은 이제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뼈를 구성하는 칼슘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 만약에 피가 났어. 그럼 피가 나면은 이 피가 잘 응고가 돼야지, 이렇게 혈딱지가 생겨서 응고가 돼야지 피가 딱 빨리 멈추잖아요. 그런데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또 필수적인 이렇게 무기질이 있어요. 그 무기질은 주로 마찬가지로 골고루 음식물 안에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또 골고루 먹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5가지를 골고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 이 식판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자. 뭐 넣어야 될까? 일단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밥은 흰 쌀밥이 좋을까? 아니면 잡곡밥이 좋을까? 우리가 흰 쌀밥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빨리 이제 분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 인슐린이라는 분해돼서 얘가 흡수될 때 이제 인슐린이라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또 이렇게 호르몬을 쓰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이 갑자기 너무 많이 분비되면 또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이제 곡물, 그러니까 잡곡류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뭘 먹어야 된다? 잡곡을 먹어야 되겠죠, 잡곡.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쌀밥을 먹었네. 그죠? 선생님은 잡곡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간에 뭐가 있죠? 두 분은 그럼 어떤 걸 공급하는 걸까? 단백질. 그 다음에 또 김치도 있고, 그죠? 김치는 뭘 할까요? 그죠? 비타민. 또 뭐가 있죠? 멸치도 있다, 그지? 멸치. 멸치는 칼슘, 무기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국은 미역국이야, 미역국. 미역국은 뭘 또 공급할까요? 또 비타민하고 그다음에 또 비타민, 또 무기질 이런 것들 공급하겠죠. 그다음에 이거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다 조금씩 기름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도 공급됐겠죠. 그러면은 5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됐나요? 이 식단은? 네.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우리가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들이 사실 있긴 있어. 그죠? 근데 그것만 먹다가는 안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식사를 할 때는 5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소화 얘기했어요. 영양소가 잘게 부서서 우리 몸에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잘게 부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자, 이 이제 소화가 되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우리가 먹는 입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입속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죠? 음식물이 들어와서 일단은 음식물이 입속에서 일단은 침하고 같이 막 골고루 섞입니다. 그죠? 섞이고 그다음에 이 이빨들이 뭐합니까? 이빨들이 음식물을 잘게 부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은 잘게 부순다든지 썩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식도를 통해서 다시 위로 가고 위에서 한 번 더 소화돼서 작은 창자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섞이고 이런 과정을 우리 뭐라 하냐면은 기계적 소화라고 해요. 기계적 소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잘게 부서져서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완전히 잘게 부서져 있는 거는 이제 소화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완전히 잘게 부서져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자 잘게 부서지는 과정을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라고 할 때는 크게 기계적 소화,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요. 우리 21쪽에 한번 채워봅시다. 제일 첫 번째 입속에 들어가죠. 이 목구멍이라 안 하고 뭐라 하지? 식도, 식도. 그 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내려간 음식물은 위로 가죠. 그죠? 위. 소장 우리 뭐라 합니까? 작은 창자. 작은 창자. 그 다음에 작은 창자 다음에는 큰 창자. 그죠? 큰 창자. 그 다음에 항문으로 가야지. 항문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자, 그 찌꺼기가 이제 배출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음식물을 소화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항문을 통해서 이제 나갈 때 그거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과정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배출이라고 하지 배설이라고 안 합니다. 얘네들 간, 그 다음에 쓸개, 이사, 얘네들은 뭐 하는 거죠? 소화를 돕는 기관입니다. 그죠? 자, 간에서는 뭐가 만들어질까? 간에서는 쓸개즙을 만듭니다. 쓸개즙. 쓸개즙은 뭐냐면은 지방을 소화하는 거를 돕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그게 어디로 가냐면 쓸개에 저장되기 때문에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쓸개에서 나오기 때문에 꼭 이제 쓸개에서 쓸개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먼저 쓸개즙을 만들고요. 어디에 저장된다?
쓸개에 이렇게 저장되었다가 예, 나갑니다. 그죠?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얘가 위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yani 작은 그러니까 뭐냐면 위하고 작은 창자 사이에 우리가 12지장이라고 하죠. 12지장 그쪽으로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나가서 그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소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자에는 우리 3대 영양소가 다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요소가 다 나와요. 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것들은 다 뭐냐면 간쓸개 이자는 소화기관을 돕는 그러니까 소화를 돕는 기관이고 여기서 주로 소화 효소들이 다 분비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다 적었습니까? 네. 네, 다 적었어. 그지? 자, 그러면은 입에서부터 우리 입안에 있는 소화부터 볼게요. 입안에 있는 소화는 자, 아 하고 입을 벌리면은 자, 이 친구 입이 좀 크다 그지? 자, 이빨이 있고 그죠? 자, 음식물을 이로 막 잘게 부숴야 되지. 맞죠? 막 잘게 부수고 그 다음에 침 속에 아까 뭐가 있댔죠? 아밀레이스가 있어서 이 아밀레이스가 탄수화물을 뭘로 바꿔준다? 탄수화물, 녹말을 열강으로 분해시켜주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 둘 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밥이 딱 들어왔어. 녹말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밀레스 침샘이 나와가지고 치맥이 자 뭘로 바꿔준다? 엿당으로 바꿔주죠. 자, 식도를 따라서 이제 꿈틀꿈틀 하면서 이제 이걸 꿈틀꿈틀을 하는 운동은 꿈틀 운동 또는 연동 운동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어디까지 내려가죠? 위까지 내려가죠. 근데 이 식도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미끄러운 점액질이 있어요. 그래서 점액질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쉽게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보자. 음식을 바로 먹고 물구나무서 보면 어떻게 될까? 얘는 이 연동 운동은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물구나무로서도 음식물이 절대로 이제 거꾸로 이렇게 입속으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는 소화효소는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통로예요. 음식물 이제 그죠? 음식물이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위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위의 크기가. 자기 오른손 있죠? 오른손 주먹 정도 크기 정도 돼요. 주먹보다 조금 더 커요. 얘가 진짜 고무풍선처럼 어때? 막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러죠. 음식물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면 위가 정말로 위대해지는 거야. 위가 점점 어떻게 된다 커졌다가 다시 위가 이게 음식물을 안 먹고 이렇게 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가 좀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줄어듭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주름이 많죠. 자, 왜 주름이 많을까? 자, 위안이 매끄러우면은 음식물이 그냥 쭉 내려갈 거잖아. 그죠? 이게 주름이 많아야지 어떻게 되면 근육이 있는 주름이 많아야지 음식물이 위 속에서 충분히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오래 머물 수 있어요. 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오래 머물러야지 위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위액이랑 또 잘 섞이겠죠. 소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해줍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그 음식물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위점액이랑 이렇게 좀 더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표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식도를 통해서 내려온 음식물을 자, 어떻게 하지? 죽 상태로 이제 만들어주죠. 자, 만들어주면서 주로 이제 뭐가 분비되냐면은 위액에서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위산이라고 해서 위산의 정체가 염산이에요, 염산. 이 염산이 뭐 하냐면은 음식물 속에 미생물을 죽여줍니다. 그리고 펩시노겐이 이제 뭐 하냐면은 음식물 속에 있는 주로 단백질을 소화시켜줘요. 그래서 펩시노겐이 자 펩신하고 자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이제 전환돼서 염산이랑 전환돼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단백질을 이렇게 뭘로 바꿔준다? 이제 아까 금방 잘게 했었죠. 이게 보면은 금방 그죠? 단백질을 이렇게 잘게 부숴줍니다. 이제 마지막 요까지 하고 우리 한번 만들게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작은 창자에 가면은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음식물들이 아까 얘기했죠. 간에서 자, 쓸개즙을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됐다가 쓸개즙이 지금 작은 창자의 완쪽 입구 쪽에 12지장이라고 해요. 12지장 쪽에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쓸개 요 간이 그죠? 요거랑 이자도 마찬가지로 12지장 여기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대 영양소가 마지막으로 소화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12지장은 작은 창자 중에서도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 부분이고 전체 작은 창자는 길이가 어떻게 정도 되냐면 6에서 7m.
6에서 7m. 엄청나게 길죠. 12지장이. 자, 여기서 이제 소화가 시작되는데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간에서 만든 쓸개즙. 이자에서 만든 이자액이 분비돼서 이 안에서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이제 소화가 되는데, 자, 이 작은 창자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 작은 창자 이 안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주름도 많고 오돌오돌. 그러니까 보면은 혓바닥이 이렇게 오돌오돌하지. 그죠? 마찬가지로 작은 창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돌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돌기가 뭐냐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융턴이라고 해서 이제 소화가 되자마자 이제 여기서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죠? 소화하고 흡수하고 같이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걸 이제 만들고 나서 흡수되는 거지 설명해 드릴게요. 가위로 여기 종이에 설명 부분 있죠.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 전에 네임펜 준비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네, 네임펜으로 일단은 여기 이제 먼저 답을 적어야 되겠지. 답을 적고 자르는 게 편하겠죠. 맨 처음에 입으로 갔습니다. 그죠? 입 지나서 아까 식도잖아. 식도에 해당되는 게 어떤 설명이 있죠, 지금? 입과 위를 연결해주는 긴 관. 네. 식도 지나서 어디로 간댔지? 위로 가죠. 그러면 위에 해당되는 게 어느 설명일까? 주머니 모양으로 위액이나 단백질을 소화시켜줍니다. 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위라고 적으면 돼요. 위. 위를 통과하면 아까 금방 어디 간댔지 이제? 작은 창자 간댔잖아. 작은 창자. 그럼 작은 창자는 또 뭘까? 작은 창자 들어가는 입구가 뭐였죠? 12지장. 그지? 12지장이었잖아. 그래서 여기 위에 여기는 12지장으로 적습니다. 이 지나서 작은 창자 가기 전에 자, 작은 창자 입구가 12지장. 12지장 끝나서 이제 어디로 가지? 큰 창자 가야 되잖아. 자, 작은 창자에 해당되는 설명이 뭘까? 길고 가는 간으로 분해된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 되어 있는 데가 작은 창자입니다. 여기. 자, 소화효소는 없어. 소화효소는 없고 그냥 찌꺼기가 이제 대변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데가 어딜까? 큰 창자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큰 창자라고 적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빨리 오립시다. 자, 너네 이제 이 종이 있지, 큰 종이. 사람 그림자, 그림 있는 그 종이. 이 중간에 이렇게 접습니다. 중간에. 사람의 몸이 나오게. 이거 있잖아. 제일 처음에 입이잖아, 입. 여기 입이잖아. 맞죠? 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종이를 보면은 이쪽에 여기가 뭐냐면은 접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감춰지는 부분이니까 이 뒷면에 그죠? 지금 요 종이가 있죠? 이 종이가 있으면 여기 뒷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딱 맞죠? 입 쪽에 딱 맞죠? 지금 그대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자, 입부터 이제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앞에서 붙이고 뒤에도 한번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식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식도는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 이 그림. 자, 이게 이렇게 또 테이프로 붙여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식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식도에 대한 설명을 이쪽에 이제 붙여주면 되겠지. 식도하고 위하고 같이 있으니까 식도하고 위에 대한 설명, 위도 그럼 여기 설명을 여기다 붙이면 되겠지. 위에 대한 설명도 12지장에 해당되는 설명도 또 붙여주면 되겠죠. 까지 했으면 이제 뭐죠? 작은 창자, 큰 창자에 해당되는 거 붙이면 되죠.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매끈한 부분이 위에야. 여기 소장에 해당되는 거, 작은 창자, 큰 창자에 해당되는 거를 붙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도 같이 또 붙여줘야 되겠죠. 자, 작은 창자, 간 밑에다가 큰 창자 여기 붙여주면 되겠지. 간은 이쪽에 붙여주면 되고, 그지? 간. 그 다음에 얘는 이쪽에 이제 이렇게 큰 창자 밑에다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심장도 붙여줘야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붙이냐면 심장이 위에 있고, 심장 밑에 이제 뭐가 있어? 간이 있잖아. 얘가 조금 겹칩니다. 이렇게 이제 겹치게 이렇게 약간 겹쳐 이렇게 붙여줘야 돼. 이렇게 했으면 여기 접는 선이 있어. 여기 보면은 여기 AB라고 적혀있지. AB. AB가 이렇게 맞닿도록 하고 난 다음에 테이프만 붙여주면 돼. 그러면 AB 맞닿는 부분 반대편에 여기도 그러면은 그냥 맞닿도록만 해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겹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가 이게 세워지잖아요. 세워지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소장에서 뭐 하냐면은 이렇게 음식물이 다 소화되면은 자, 소장 안에 있는 융털 있지. 융털을 통해서 음식물이 이제 흡수가 돼요. 자, 융털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혈관하고 암축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은 주로 우리가 수용성 이제 영양소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영양된 게 포도당이거든. 그럼 포도당이나 아니면 비타민 아니면 단백질이 소화된 게 아미노산이야. 그러면은 비타민, 아미노산, 그다음 아니면 포도당 이런 것들이 흡수되는 게 모세혈관이고 그다음에 암축간에서는 뭐가 흡수되냐면은 보통 지용성 비타민하고 지방이 흡수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얘가 흡수돼서 이제 어디로 간다? 우리 몸에 온몸으로 이제 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어떻게 됐니? 찌꺼기들은 자 항문을 통해서 나간다고 했죠. 이 이제 큰 창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창자보다 굵기가 굉장히 굵어. 좀 굵고 근데 길이는 좀 짧아요. 그죠? 작은 창자는 아까 5에서 6, 아니 6에서 7m 정도 되면은 큰 창자는 약 1.5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게 배출이라고 있습니다. 배설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문을 통해서 대변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화기관이 하는 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되어 있죠. 자, 22쪽이에요. 이거 빨리 연결해 봅시다, 우리가. 자, 여기까지 연결하면 될 것 같아. 자, 입, 달게 부수고 침하고 섞어서 녹말을 분해하는 게 입이죠. 자, 식도는 입에서 위까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 그죠? 우리 아까 적었죠. 그 다음에 위는 소화액이 나와서 그게 죽처럼 이제 만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지? 작은 창자죠. 작은 창자는 영양소를 흡수하고 온몸으로 보내주는데. 그 다음에 큰 창자는 아까 장내에서, 자, 큰 창자에 사는 균이 뭘까? 얘들아. 대장균이지. 이 장내에 이제 세균이 살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 대장균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있어야 돼.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있어서 우리 몸이 이게 그 대변에서 또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를 이렇게 또 흡수시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음식물 찌꺼기 안에도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뭐라고 정리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안에 있는 대장균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변이 이제 배출되죠. 우리가 밥을 먹었어. 그러면은 이 변으로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릴 겁니다. 16시간? 16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아니면은 하루에 두 번 정도,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이제 대변을 봐야지 정상적이겠죠. 16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되니까. 입에서는 소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입에서는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밥은 소화되지 않고 고기만 소화된다. 맞습니까? 고기만 소화되는 거 맞아요. 밥은 어디서 먼저 소화된다? 입에서 아밀레이스에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고 자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가 돼요. 그 다음에 위에는 말랑말랑해서 한 겹의 근육으로 되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위는 여러 겹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얘가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한 겹이면은 빨리 찢어지겠지. 잘 찢어지겠지. 그래서 여러 겹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에는 간슬개 이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 자, 그 다음에 자, 영양소가 흡수되는 곳은 작은 창자이다. 오. 오. 그 다음에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으로 간다. 아까 융털의 모세혈관이나 암축관에서 흡수가 됐죠. 그럼 얘가 온몸으로 보내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심장으로 가서 심장의 혈액이랑 섞여가지고 온몸으로 이제 가야 되겠지. 그래서 뭐냐면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으로 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창자에서 수분이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똥이 된다. 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뭐 했냐면은 소화기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